안녕하십니까. 2017년 산업기사 이후에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61번 보시게 되면 어떤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4단자 정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4단자. 이 4단자 정수 A가 얼마냐? 8이고 B가 j2의 2, 그 다음에 C가 구해야 되는 거고, D는 3 플러스 j2랍니다. 2면 회로망의 C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4단자 정수에서 AD 마이너스 BC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 공식 이용하자는 거네.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AD 마이너스 1은 BC가 되더라. 그죠? 그럼 C에 대한 값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이 C는 어떻게 구합니까? B분의 AD-1이 되겠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되지. B라고 하는 게 J2,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8이고요. D라고 하는 게 3 플러스 J2가 되겠네. 거기에 마이너스 1가. 우리 계산기 복소수화 시켜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8 마이너스 J에 11.5가 되더라.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4번이. 이해되시죠?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거죠. AD-BC는 1과 같다. 무난하게 풀렸을 거라고 봐요. 62번. 62번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회로에서 I1이 IM의 사인의 오메가 t 암페어만큼의 어떤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을 때 개방된 2차 단자에 나타나는 유기기전력은 E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전압기인데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플러스 E1이고 마이너스 여기에 만들어진 유기기전력이 얼마야? E2가 됐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에 자기 인덕턴스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존재하더라?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더라. 뭐 이용하자는 거예요? 여기 상호 인덕턴스 이용하자는 거지. 그러면 기전력값 E2는 마이너스 M에 DT에 D 내게 아닌 남의 게 되겠지. I1으로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I1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보게 되면 단위가 볼트가 되겠지. 그러면 E2는 마이너스 M의 D에 I 값이 얼마입니까? I 값이 IM의 IM의 사인의 오메가 t네. 요거 미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보시자고. 마이너스 M에 상수니까 IM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 변수 앞에 있는 상수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 값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m에 IM 값이 되고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더라. 근데 코사인을 뭘로 바꿔야 돼? 사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오메가 m에 IM에 뭐가 돼? 사인의 오메가 t에 몇 도 앞서 있더라? 90도 앞서 있더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값 없애주기 위해서 이항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 오메가 m에 IM에 사인의 오메가 t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볼트만큼의 어떤 기전력 값이 6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인데요? 1번이 되더라 이거야. 1번. 이해되시죠? 이 문제에선 키워드가 뭐야? 상호 인덕턴스지.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닌 남의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자기 인덕턴스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기 인덕턴스를 해볼까? 마이너스 L에 DT에 뭐가 됩니까? DI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63번을 보니까 다음 회로에서 부하 R에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됐대.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됐다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지. PM은 얼마가 되더라? 4R분의 V 자승값이 되더라.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R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부 저항이 되겠지. 내부 저항값. 근데 회로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RI고, 자, 기전력이 10V예요. 자, 거기에 보아 저항이 RL이 있다는 거네. 자, 이제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최대 전력값이 5kW래. 그러면 자, 요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5kW야. 여기 소비되는 전력이 5kW예요. 이때 RL과 자, RI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나왔지. 최대 전력이니까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RI 값과 RL 값이 같다면 이게 뭐가 되더라? 최대 전력을 만든 조건이 되더라. 그러면 자, PM은 4R분의 V 자승이니까 여기가 얼마니? 5kW고 자, 4배 아래 전압이 얼마예요? 10의 자승이면 될 거 아니야. 계산해보게 되면 R은 얼마 나옵니까? 5ohm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야? 자, 요 값을 물어봤으니까 5ohm 플러스 5ohm은 몇 ohm이 되더라? 15ohm이 되더라. 여기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최대 전력을 자, 공급하기 위한 어떤 전송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요 수식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복소수라면, 저항이 아니고 복소수라면 켤레 복소수화 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4번을 보시자고요. 자, 64번 보시게 되면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라고 하는 게 뭐야? 전달함수. 자, 요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초기 값을 어떤 상태로 놨을 때, 0으로 놨을 때, 자, 0으로 놨을 때, 자, 입력과 자, 이 출력의 무슨 비? 라플라스의 자, 변한 비를 우린 뭐라고 하더라? 이걸 전달함수 GS라고 하더라. 라는 거였죠. 자, 여기서 이제 전달함수가 부동작 시간 요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어 요소에 의한 값이 있었죠. 제어 요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 자, 비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었네. 자, 비례 요소에서의 자, GS 전달함수는 얼마가 되더라? K가 되더라. 그 다음에 자, 미분 요소가 있었죠. 미분 요소. 자, 미분 요소 GS 전달함수는 뭐가 돼? KS가 되더라. 그 다음에 자, 적분 요소가 있죠. 자, 적분 요소 자, GS는 뭐가 되더라? S분의 K가 되더라. 그 다음에 자, 1차 지연 요소가 있죠. 지연 요소. 자, GS는 RL, RC 회로에 대한 TS 플러스 1의 K가 되더라. 이때 T가 뭐야? 시정수. 그죠? 그 다음에 자, 2차 지연 요소가 있죠. 자, 2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 GS는 자, 어떻게 됩니까? S의 자승 플러스 2배의 자, 제타의 오메가 N S의 오메가 N의 자승의 오메가 N의 자승값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제타에 의해서 성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부동작 시간 요소가 있죠. 자, 부동작 시간 요소. 자, GS는 어떻게 됩니까? 자,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S로 표현할 수 있더라. 또는 자, K배의 익스포넨셜 TS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답은 몇 번이 돼요? 답은 자, 부동작 시간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더라. 3번. 자, 전반적으로 자, 요 6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자, 65번을 보시자고요. 자, 65번을 보시게 되면 회로의 양 단자의 태분한의 정리에 의한 등가 회로의 변환할 경우에 자, 태분한 전압과 태분한의 등가 저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를 한번 보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지금 몇 볼트? 100볼트의 전압을 갖고 있고요. 내부 저항으로 지금 얼마 갖고 있어? 20. 그 다음에 자, 여기엔 저항값이 얼마야? 자, 보시게 되면 자, 35mm예요. 35. 자, 근데 단자가 A, B 단자네. 그럼 자, 요 회로를 어떻게 보자는 거니? 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태분한 전압값부터 구해봅시다. 전압은 얼마야? AB. 자, 단자 AB에서 바라봤을 때의 전압값. 여기에 걸린 전압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몇 대 몇으로 걸려? 2대 3. 그렇지? 그럼 얼마 됩니까? VTH는 자, 20 플러스 30에 내 게 아닌 내 거지? 남의 게 아닌 내 거. 30의 전체 전압 100.
그럼 얼마 돼? 자, 60V의 전압이 걸리더라. 60V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저항값은, 자,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락시켜 보게 되면, 자, 태분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 A, B에서 바라봤을 때 저항값이지. 그러면 여기에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전체 저항은 병렬 회로이니까 20 플러스 30에 20 곱하기 30이 돼서 50분에 자 600이 되겠네. 그래서 얼마 됩니까? 12옴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 됩니까? 여기가 12옴이 되더라. 답이 몇 번이야? 1번 되겠지 1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66번으로 보시자고요. 66번 보시게 되면 저항 R로 리액턴스와의 직렬 회로래. 그럼 자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답니다. 자 이게 직렬 회로야. 자 직렬 회로에서의 교류전압 V를 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 구하래. 단위 보세요. 와트 구하랍니다. 와트. 무슨 전력? 유효전력. 교류의 유효전력 값 되겠네. 우리 유효전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P는 자 VI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또는 I 자승의 R로 구할 수 있고 또는 R분의 V 자승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리액터 성분이 존재하니까 자 RX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또 유효전력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해? 자 요식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자 I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지. 거기에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으로 구할 수 있고 자 V 자승이 되고 R이 되겠네. 그러면 자 뭘로 또 구할 수 있어요? 보니까 자 전체 여기 제곱이 되니까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V 자승의 R 값으로도 뭘 구할 수 있다?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다. 답이 몇 번인데 자 보니까 3번 되겠죠. 3번. 이해되시죠? 알고 계셔야 돼. 만약에 이게 무효전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저항 성분이 뭘로 바뀌어? 리액턴스로 바뀌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을 보시자고요. 자, 67번을 보시게 되면 회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리액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이렇게 존재하겠네. 자, 이런 회로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자, LS 여기는 CS분의 1이라고 돼 있고 자, 여기가 뭐가 됩니까? V1S. 자, 여기가 V2S라고 지금 되어 있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V1S를 뭐라고 했어? 입력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V2S를 출력이라고 한 거죠. 그때 전달함수 구하래. 근데 전달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전달함수가. 자, 전달함수. 자, GS라고 하는 건데, 이 GS는, 자, 입력과, 자, 출력에 뭐가 되더라? 라플라스의 변환 비를 갖다가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한 거죠. 요놈 수식을 써봐도 되지만, 뭘로? 그냥 임피던스화 시켜도 되겠지.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입력단에 있는 것은 임피던스는 뭐가 있어? LS 플러스 CS분의 1이 되고요. 출력단은 뭐가 있습니까? CS분의 1이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CS 곱해줘 봅시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LCS의 자승 플러스 1분의 1 되겠네. 답은 몇 번인데 눈에 딱 보여야지.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전달함수 벌써 두 문제 나왔어요. 제호 요소에 의한 전달함수. 그 다음에 자 전압비 전달함수. 전압비 전달함수는 어차피 전류값이 자 약분이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화 시켜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8번. 자 68번 오래간만에 궤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궤적. 보시게 되면 RLC 직렬 회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미턴스의 궤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궤적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가 이번 17년 이후에 산업기사에 궤적 문제가 나왔는데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궤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임피던스부터 구해보시죠. 만약에 이게 자 제가 RL만 볼게. RL만 R 플러스 J의 오메가 L로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궤적을 보게 되면 좌표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뭐가 돼? 저항값이고 이게 허수값이니까
오메가 L이 되겠지. 자, 요게 요 값이 되겠네. 이게 임피던스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오메가를 변화시켰다는 거야. 오메가를 변화시키게 되면 만약에 오메가 값을 계속 변화시키게 되면 요게 뭐가 됩니까? 요 성분, 요 성분, 요 성분이 되겠지. 그럼 뭐가 나와? 요 직각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직각이 일직선상이 일사분면의 일직선상이 요 부분이 나오겠죠. 직선이. 근데 요 놈을 내가 어드미턴스화 시킬게. 어드미턴스는 뭐가 됩니까? R 플러스 J의 오메가 1분의 1 되겠네. 그러면 자, 오메가를 변화시켰으니까 오메가가 0이게 되면 이게 0이면 얼마가 나와?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되겠죠. 그럼 R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한 요 정도 값이라고 봅시다. 요 정도. 이게 R분의 1이라고 볼게요. R분의 1. 그 다음에 자, 이 오메가를 뭘로 봤을 때 요놈 없애주기 위해서 L분의 R로 봤을 때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뭐가 돼? R 플러스 J의 R분의 1 되겠네. 요놈 얼마 나옵니까? 루트 2의 R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상은 몇 도 나와? 마이너스의 아크 탄젠트잖아. 얼마 나올까? 45도가 나오겠네. 그럼 자,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얼마야? 0.707 정도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여기 0.707 대역이 되겠지. 45도 부분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얼마를 줘? 오메가에다가 무한대를 주게 되면 어드미턴스는 어차피 무한대 플러스 상수는 무한대 되는 거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 됩니까? 0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반온이 될 거 아니야. 반온이.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뭐라 했어? 우리 교재에서 R, L, C라고 했어. 그러면 임피던스는 R 이렇게 되겠네. R 플러스 J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돼요. 이걸 어드미턴스화 시키면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자 플러스 J의 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요런 원이 될 거 아니야. 원이 C값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점을 지나는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됩니다. 1번. 근데 68번 문제는 별로 제가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자주 안 나오는 문제야. 궤적은. 근데 지금 한 번 나왔죠. 궤적이. 자, 이런 거 틀려도 여러분들 19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보시자고요. 자, 69번 문제를 또 보시자고요. 69번. 자, 69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69번. 자, 69번 보니까 대칭 6상의 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유상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대칭 n상이지. 대칭 n상에서의 성간전압을 한번 구해봅시다. 성간전압은 2배 사인의 n분의 파이의 상전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타는 얼마가 돼? 세타는 자 2분의 파이의 1 마이너스 n분의 2로서 우리가 자 구할 수 있다더라. 6상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파이의 1 마이너스 6분의 2.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2파이의 이건 얼마가 돼? 자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이게 몇 도야? 60도 되겠지. 그죠? 답은 60도 되더라. 2번 되겠네. 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 만약에 대칭 n상의 성간전압을 물어본다면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꼭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70번. 자, RL 병렬 회로에서 양단의 기전력 2가 자, 이 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자, 세타 볼트만큼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을 구하랍니다. 아니, 유효 전력 구하면 되지. P는 VI 코사인 세타 또는 I 자승의 R 또는 R분의 V 자승으로 구하시면 되죠. 자, 이게 무슨 가? 순식가. 요걸로 구해봅시다. R분의 이 값은 무슨 가? 실효가. 요게 실효값이니까 자, 여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전압은 루트 2분의 최대값 VM이 뭐가 돼? 실효값이니까 요놈의 제곱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 구해 보니까 얼마가 돼? R분의 2에 자 2m의 자승이 돼서 얼마가 돼? 2R분의 2m의 자승 와트만큼의 어떤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다더라 이거야. 그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돼? 1번이 되죠. 그래서 요 공식, 유효 전력을 구하는 요 공식 벌써 두 문제 나왔네. 이해되시죠? 자, 요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1번 보시자고요, 이제. 자, 71번 보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보시게 되면 2단자 회로 소자 중에서 자, 인가가 전류파형과 동위상의 자, 전압파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위상이야. 2단자에서의 자, 소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R 소자가 있었고 L 소자가 있었고 C 소자가 있었지. 이걸 옴으로 표현해 보니까 XL 유도성이 되는 거고 요놈은 XC 용량성이 되는 거야. 요놈은 얼마가 돼? j2의 오메가 L로 표현할 수 있고 요놈은 j2의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떤 거? 자, S라고 하는 복수함수를 j 오메가와 같다라고 한 거네. 요놈은 뭐가 돼? S의 L이 되는 거고 요놈은 SC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자, 요놈은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뒤져있기 때문에 유도성이라 한 거고 자, 이 C는 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앞서 있으니까 C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용량성이라고 한 거죠. 근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어떤 위상? 동위상. 몇 번이 없어? 저항. 답은 1번 되겠죠. 1번. 다음 72번 보시자고요. 72번 보니까 참 이것도 참 어렵다고 해가지고 갖고 온 문제인데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 막상 풀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요런 회로에 자, 요런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네. 전압을 이렇게 치고 자, 여기 지금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면 G1 여기는 G3, G0 자, G2 그 다음에 여기가 G4 다음과 같은 자,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G0 자, 요 부분 자, 이 G0 값이 전류가 0이 되기 위한 각 임피던스의 조건 자, 휘스턴 브릿지의 평형 조건 찾으셔야 되겠지. 자, 눈에 딱 보이셔야지. 휘스턴 브릿지의 무슨 조건? 평형 조건. 자,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양 대각선. 그러니까 G1 곱하기 G4가 뭐와 같으면 G3, G2와 같게 된다면 자, 이건 뭐가 돼? 전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찾아보게 되면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거지. 4번이. 그죠? 휘스턴 브릿지의 평형 조건 찾자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3번을 보시자고요. 자, 73번을 보니까 자, 불평형 삼상전류네. 불평형이야. 불평형 삼상전류에 A상의 전류가 15 플러스 J2 그 다음에 B상의 전류가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에 자, 14A 그 다음에 C상의 전류가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J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영상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 자, 영상전류 어떻게 구해?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로 구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요 수식을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자, 3분의 1에 자, 15 플러스 J의 2 자,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의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J의 10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계산기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J의 0.67A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행렬식 기억나셔야 돼. 행렬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으로 가시자고요. 자, 74번. 자, 회로가 RL. 자, 회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네. 보니까 직류전압을 인가한 거야. 과도현상이지. 아래. 그럼 자,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자, L 값이 50mH이고 그
다음에 자, 전류가 저항이 20kΩ이래. 자, 이때 시정수는 몇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전압이 있겠네. 직류 전압인가요? 좋네. 자, 스위치를 닫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야. 그죠? 그럼 전류 값이 얼마나 됩니까? R을 직렬 회로 해서 IT는 R분의 2에, 자, 여기는 2라고 한다면, 같은 거라면이, 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가 되라 이거지. 자, 이때 특수항금 P가 마이너스 1분의 R이고, 이때 시정수 타워는, 자, R분의 L이 되는 거지. 왜?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항금의 절대값의 역수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자, 저항이 얼마야? 20 곱하기 10의 3승. 다음에 L값이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근데 10의 6승 하셔야겠죠. 왜? 마이크로세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요놈 다 없어지겠네. 그럼 요놈 없어지니까 얼마 돼? 2.5 마이크로세크가 되더라. 다음 몇 번이 돼? 4번이 되죠. 4번이. 자, 그 다음 이제 75번을 보시자고요. 75번을 보니까 문제에, 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 자, 주기적인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파가 지금 구형파가 되겠죠. 이런 파가, 이렇게 된 파가. 그죠? 그럼 여기도, 자, 이런 파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해봐. 비정연파니까, 자, 비정연파의 대칭성에는, 자, 5가지가 있죠. 자, 어떤 대칭? 정연 대칭. 자, 그 다음 또, 자, 여현 대칭. 그 다음에, 자, 반파 대칭. 다음 뭐가 있어요? 자, 정연, 반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자, 여현, 반파. 해보시면 되겠네. 자, 정연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이지, 원점. 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 T와 여기 T 값은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FT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 값과 같네. 이게 정연 대칭이라는 거죠. 정연 대칭. 그 다음에 자, 반주기를 기준으로, 자, 반주기, 자, 2분의 T, 이게 T니까, 자, FT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값과 같겠지. 마이너스에 F에 2분의 T 플러스 T 값과 같겠네. 자, 반파 대칭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정연 반파 대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정연 반파 대칭은 뭐가 있어? 홀수차항의 사인항만 존재한다는 거네. 그러면 자, 어떤 주기함수 FT라고 하는 것은 A0 플러스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코사인의 n 오메가 t 플러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여기에 이제 an이 있다고 보고 bn의 사인의 n 오메가 t만큼의, 자, 어떤 파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직육분, 그 다음에 n이 1차부터는 기본파, n이 2부터는 보조파가 있겠지. 그래서 자, 무수히 많은, 자, 파가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직류 성분, 기본파 성분, 자, 무수히 많은 고조파 성분으로 구성되더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더라 이거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76번을 보시자고요. 76번을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FS라고 하는 게, 자, OS 플러스 3분의 S에 S 플러스 1인데, 자, 무슨 값 정리해? FT를 최종값 정리한 거래. 여러분들 최종값 정리에 대한 식을 모르게 된다면 문제 풀 수 없지. 그러면 최종값 정리. 자, F 무한대, T가 무한대일 때 어떻게 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FT는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S가 0으로 향해서 S의 FS 값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자, 리미트 S가 0으로 향했을 때 S의, 자, 라플라스 변환된 값이 얼마야? S의 S 플러스 1에 OS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 없어지고 S에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3이 된다 이거지. 최종값 정의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이. 자, 그 다음에 77번 보시자고요. 77번. 자, 77번을 보니까
자, 77번을 보니까 자, 미분식이네. dt의 자승에 d의 자승에 자, y의 t 자, 플러스 3배의 dt의 d의 yt 자, 플러스 2배의 yt 여기 지금 얼마야? xt 자, 플러스 dt의 d의 자, xt로 주어졌을 때 자,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개에 대한 전달함수는 있네. 전달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17년 이후에 벌써 몇 문제 나왔어요? 3문제 나왔네. 종류별로 다 나왔지. 미분방정식에 의한 전달함수, 제어요소에 의한 전달함수, 전압비 전달함수. 그죠? 3회차 때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 이제 봅시다. dt분의 t 자, 라플라스 하게 되면 얼마? s s의 자승에 ys가 되는 거고 플러스 3배의 s의 ys 되겠네. 플러스 2배의 ys는 xs 플러스 얼마가 돼? 자, s의 s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놈을 ys로 묶어보니까 s의 자승 플러스 3배s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xs로 묶어보니까 s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고로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비니까 얼마가 돼? s의 자승 플러스 3배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과 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 1번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값만 보고 입력된 값만 보고 입력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이게 무슨 값으로 되니까 분자값으로 되니까 이것만 찾아봐도 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78번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 중요한 문제죠. RC 회로에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여 흐른 전류가 자, VT 전압이 지금 얼마냐? 20에 플러스 220의 루트 2에 자, 사인에 자, 120 파이 t 플러스 자, 40의 루트 2에 자, 사인에 360 자, 파이 t 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IT가 얼마냐면 2.2에 루트 2에 사인에 120 파이 t 자, 플러스 자, 37도 자, 플러스 그 다음에 0.49에 루트 2에 사인에 360 파이 t에 플러스 14.04도의 어떤 전류가 존재할 때 지금 뭐 구하라고 했어? 역률 구하랍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백분율 값이네. 그죠? 요거 구하랍니다. 역률값. 자, 비정연파야. 비정연파는 어떻게? 같은 주파수 성분끼리만 뭐가 만들어져? 전력이 생성이 된대. 근데 P상 전력은 어떻게? 각 전압이나 전류가 가지고 있는 시료값 성분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럼 구해보면 되지. 자, 유효 전력부터 구해봅시다. 유효 전력 각 성분끼리 곱이니까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V는 자, 보니까 직류분 전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자, 파양이 같은 거. 자, 기본파부터 봅시다.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니? 루트 2분의 220의 루트 2 값이죠. 자, 어차피 약분 될 거야. 곱하기 루트 2분의 2.2의 루트 2에 자, 코사인 몇 도? 36.87 자, 플러스 3구조파 봅시다. 루트 2에 40의 루트 2 자, 요놈의 곱하기 루트 2에 0.49의 루트 2에 코사인의 몇 도? 14.04도 그럼 유효 전력 나오죠. 자, 계산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왔냐면 자, 406.21 와트가 됐대요. 유효 전력이. 그러면 자, P상 전력 바로 구해가지고 역률 구해봅시다. 그럼 요놈은 얼마가 돼? 유효 전력이 자, 406.21 와트고 그 다음에 P상 전력은 자, 시료값이니까 시료값 어떻게 구해?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시료값의 합의 제곱의 제곱근으로 구하면 되지. 어떻게? 자, 20 플러스 20 그 다음에 이 기본파가 가지고 있는 시료 성분이 얼마입니까? 220 요놈은 40이 되겠지.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면 이게 전압의 시료값이죠.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가 돼?
자, 2.2. 그 다음에 요놈은 0.49가 되지. 그놈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게 전류의 시로값이지. 그러면 자,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겠네. 시로값이죠. 그럼 루트 왜 얼마가 돼? 자, 20의 자승 플러스 자, 220의 자승 자, 플러스 40의 자승 곱하기 얼마? 루트 왜 2.2의 자승 플러스 0.49의 자승에 곱하기 100분율값 해보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야? 80.4%가 나오더라, 역률이.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야? 비장연파의 전력은 같은 주파수끼리만 어떻게 되더라?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비장연파의 시로값은 어떻게 구하더라?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시로값의 합의 제곱근의 제곱근으로 구하시면 되지.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9번을 가보시자고요. 자, 79번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9번 보니까 자,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 같네. 대칭 좌표법은 일반적인 비대칭 삼상 교류 회로에 계산해도 이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대칭 삼상전압의 영상분과 역상분은 0이고 정상분 나는 거 맞지? 대칭이니까 대칭 삼상이 뭐니? 자, 대칭 삼상이 자, 요놈은 평형 삼상의 의미와 같아. 그럼 삼상의 의미는 뭐야? 크기가 갖고 이상이 몇 도? 120도씩 차이가 나는데 그 세 상의 전압이 하면 뭐가 같더라? 0과 같더라. 정상분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비대칭 삼상 교류의 영상분, 역상분 및 정상분의 3성분으로 해석한다. 맞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비대칭 삼상 회로의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영상분이라고 하는 거 비대칭에서 자, 이 영상분은 어디에만 존재해? 접지식 회로에만 어떻더라?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접지식 회로의 어떤 회로? 이 Y결선, 이 회로. 이해되시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80번. 삼상 Y결선 전원에서 상전압이 몇 볼트일 때? 100볼트일 때 성간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무슨 결선에서? Y결선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Y결선하고 델타결선 하는 이유가 뭐야? 삼상의 결선법이죠. 그럼 삼상의 결선법에는 요 Y결선이 있고 자, 델타결선이 있대. 그럼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네.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자, Y결선이야. 자, Y결선이랍니다. 자, 여기에 걸린 게 상전압. 저기가 만들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두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을 우리는 성간전압이라고 한 거야. 보게 되면 이론상 몇 배 커? 선이 상보다 2배 크겠지. 근데 계산해보면 몇 배가 크대요? 루트 3배가 크더라. 전류는 자, 상전류나 선전류는 어떻더라? 같다더라. 그러니까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크고 자, 선전류나 상전류는 같겠네? 그럼 델타결선 보시자고요. 자, 델타결선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델타결선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린 상전압이나 원은 같아. 선에 걸린 전압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같지. 근데 자, 상전류는 자, 요 선전류인데 자, 어떻게 돼? 자, 두 개의 상전류를 빼니까 선전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뭐가 됩니까? 성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지만 델타결선에서는 자, 선전류가 상전류보다는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전압이 100볼트니까 Y결선이니까 성간전압 얼마 돼? 루트 300 크대. 루트 3 얼마? 1.73. 그럼 자, 이게 얼마가 돼? 173볼트 되더라 이거지.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굳이 꼭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68번 문제죠. 아까 궤적 문제. 궤적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자꾸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자꾸 책 찾아가지고 공식 외우시고 또 풀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